자식 다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 남은 인생은 즐기며 살고 싶었다는 백정선 씨. 하지만 현실은 고통 그 자체였다는데요. 무릎이 많이 시큰거리고 아프고 저녁에는 심한 날은 통증이 와서 잠자기가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녀는 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까? 관절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아보실까요? 옷 좀 어머니 한번 올려볼까요? 무릎 상태를 한번 볼게요, 어머니. 약간 부으셨네요, 어머니. 자, 힘 빼볼게요. 쭉 뻗어볼게요. 그녀의 관절 상태를 점검해 보는데요. 양쪽 다 이렇게 약간 우두둑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어머니. 안짝이 이렇게 좀 많이 상했어요. 안쪽이 이쪽보다는 이 안쪽이 조금 이렇게 좀 내려앉아 있어요. 오른쪽이 간격이 조금씩 낮아지곤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게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못 걸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관절로 관절을 바꿔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답일 겁니다. 통증이 유난히 심했던 오른쪽 무릎은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좀 젊었을 때 관리 좀 할 걸, 좀 아껴 쓸 걸 싶어서 마음이 좀 그래요. 이미 무너져버린 관절 건강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이튿날 우리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반려견과 근처 공원에 산책을 하러 나온 백정선 씨. 신나게 달리는 반려견을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은 역시나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까미야, 우리 조금 쉬었다 가자. 잠깐만. 엄마 조금만 쉬었다가.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은 잠깐의 산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은 좀 해줘야 되고 또 배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강아지 키우면서 산책을 안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오고 나면 무릎은 아프고 힘드네요. 반려견과 함께 다시 걸어보지만은 마음과 달리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그녀의 다리.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주저앉고 마는데요. 관절염 진단 이후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그녀의 일상. 아플 때는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오늘도 좀 힘드네요. 너무 아프네요. 통증으로 고통스럽지만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산책을 미룰 수 없다는데요. 그녀에게 남은 최후의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까미야, 발 한번 씻자. 산책 후 반려견을 씻겨야 하는 일이죠. 반려견을 씻기기 위해 잔뜩 구부린 무릎. 괜찮은 걸까요? 아이고 힘들다. 우리 까미는 신났지? 어김없이 파스를 꺼내 붙이는데요. 관절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도로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견디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붙여요. 엄마 좀 누워있자.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활동적이었지만은 지금은 갇혀있는 생활이 익숙하다는데요. 등산을 좋아해서 지리산, 종주, 설악산 이런데 산이 안 가본 산 없이 다 다녀보고 거의 매일 막 산행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때 굉장한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높은 산을 매일같이 등반했던 것이 욕심이었던 걸까요? 그녀의 무릎은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콕콕 찌르고 아파요.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가 옆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심한 날은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같은 그런 아픔이 오는데 그게 하루 종일 콕콕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녀를 주저앉힌 관절염. 간단한 집안일이지만 그녀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데요. 구석이나 이런데 먼지가 많은데 거기를 좀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일단 무릎 구부리는 게 잘 안 되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집도 점점 지저분해지는 것 같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야 뒤늦은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관절염이 생기기 전에는 입에도 안 됐다는 멸치도 이제는 관절 건강을 위해서 챙기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조미료 뚜껑을 쉽사리 열지 못하는데요.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반면 너무나 쉽게 여는 제작진. 어머니 간단히 이거 열리는데 안 열리셨어요? 아유, 나는 아파서 잘 못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팔을 써는 일조차 그녀에겐 버거운 듯 보입니다. 결국 몇 번 칼질을 하다가 재료 손질을 멈추는 백정선 씨. 칼질 이런 거 할 때는 하고 나면 손목 이런 데가 아파서 시큰거리고 아파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못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해야 되고. 조금만 서 있어도 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 관절염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좀 후회하죠. 그때 조금 아껴 썼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아프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프기 전에 좀 내가 그거를 깨달았더라면 조금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릎에서 시작해 팔과 손목까지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답니다. 무릎 관절염이 생겨서 활동 반경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운동을 잘 못하시면 대사질환이 생기는 거고, 이런 대사,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다른 2차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파킨슨이 거의 한 40% 이상 조금 더 높게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관절염이 있으니까 파킨슨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관절염이 있으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 파킨슨 같은 그런 질환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절 주변의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관절염. 결국 관절염이 전신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되겠죠. 요즘을 흔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 역시 82.7세로 꽤나 장수하는 국가에 속하죠. 하지만 우리 몸을 지지하는 관절의 평균 수명은 약 60년, 즉 기대 수명까지 살아간다고 하면은 움직일 때마다 극한의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시간이 무려 20년이 넘는 것이죠.